기자대담, 거짓 경보가 흔든 사회.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공연장, 학교와 관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그 대상이 됐는데요.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때마다 수천 명이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협박이라도 대규모 대응이 반복되다 보니 공권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쌓이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누적되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허위 협박이 계속되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각심마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대담에선 잇따르는 폭탄 협박 사건의 실태와 그 파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하는 9월 둘째 주 기자대담. 오늘은 최연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폭탄 설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이처럼 곳곳에서 반복되는 사건들,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에 경찰은 고객과 직원 4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 약 200명을 투입해 1시간 30분간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협박글 하나로 수천 명이 대피했다니 당시 현장은 정말 큰 혼란이었겠군요.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범인은 잡혔나요? 네,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모방 범죄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협박이 잇따랐다니 무슨 일인가요? 실제로 앞선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나도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또 달렸는데요. 이에 경찰은 6일 경기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 백화점을 봉쇄하고 2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마찬가지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앞선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1시간 30분간의 수색이 진행됐었는데요. 이로 인한 손실만 약 5억에서 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폭발물 수색을 위해선 경찰 인력 수백 명과 특수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기업의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네요. 협박범들에겐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나요? 두 사건의 범인 모두 그저 장난으로 협박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저 장난이라니.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와 혼란을 불러왔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중협박 혐의는 조금 생소한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했던 건 피해자의 제목이 공중협박죄라고 본 건데요. 이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생소하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협박죄의 시행 여부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관련 판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관련 범죄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까진 폭발물 협박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도 공연 시작 직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전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비슷한 협박글이 여러 차례 허위로 드러난 터라 현장에선 이번에도 거짓말이겠지 하는 분위기가 퍼졌다고 합니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너무 다행이지만 만약 실제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앞서 겪은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 같아 걱정되네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우선 조금 전 말씀드린 공중협박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협박범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촉법소년이고 인명피해가 없으니 가볍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협박글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모방범죄도 사라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협박글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퍼지다 보니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까지도 별다른 인식 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럽네요.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에서의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전 예방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혹시 지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고글을 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건 또한 여러 모방 범죄를 낳았는데요. 당시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공중협박의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법무부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을 상대로 4,3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현재 심리 중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사건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적극 적용돼 관련 판례가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네요. 네,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진 변호사는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축적되고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내 사례만 봐도 사회적 파장이 큰데요. 혹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13일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한 항공편에 폭발물 위협이 담긴 협박이 접수돼 공항 운영이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항 운영이 중단될 정도면 상황이 심각했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당시 포르투갈 파로에서 도착한 라이언에어 항공기의 협박이 전달되자 공항은 활주로를 닫고 500m 보안 구역을 설정하면서 수시간 동안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협박은 허위로 드러났고 위험 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영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졌나요? 벨기에는 이런 허위 협박도 실제 테러 위협과 동일하게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항공 안전을 위협한 혐의가 적용됐고 최대 징역형과 수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도 사회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도 허위 폭탄 협박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허위로 사건을 꾸며냈고 결국 연방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 1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허위 협박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면 실제 테러 위협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중협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이런 제도의 정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허위 협박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짓 경보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 어느 누군가에겐 단순한 장난이던 행동이 어쩌면 큰 재난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최연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and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거짓 경보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은 매우 큰 경제적 손실과 시민들의 불안을 누적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거짓 경보들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약화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예고 없이 다가온 위기 앞에서 사소한 방심이 더 큰 재난으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이젠 익숙한 소동으로 치부에 흘려보낼 것이 아닌 단호한 법 집행과 치밀한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기자대담, 거짓 경보와 흔든 사회 지금까지. 제작 최연석, 기술 송재혁, 그리고 담당의 장수아. 최연서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한 주간의 수강 신청을 마친 지난 5일, 우리 학교 누리집에 올해 2학기 폐강 강좌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전공 과목은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미만일 때, 수강 인원이 12명 미만이면 폐강됩니다. 또 대학 영어와 주제 연구 같은 소규모 지정 강좌를 제외한 일반 교양 과목은 수강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되는데요. 강좌가 폐강되면 재수강은 불가능하지만 학점 철회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강좌가 폐강이 아니라 개설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미개설 강좌로 인해 발생하는 폐강 기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명의 한 학생은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통해 강의가 열리지 않아 재수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특정 교양 과목에서 F를 받았는데 그 과목이 2년 동안 개설되지 않았단 건데요. 재수강할 수 있는 학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올해 1학기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폐강된 과목은 학점 철회가 가능하므로 부여받은 학점 자체가 사라지고 평균 학점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해당 강의가 교육과정에 남아있어 폐강되지 않고 단순히 개설되지 않는 경우라면 학점 철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제보 학생은 받은 학점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건데요. 해당 학생은 이와 관련해 행정실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 측은 학점 철회가 불가능하며 학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담당 교수도 당시 학교 내 보직을 맡고 있어 개설할 수 있는 강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한 학생은 재수강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과의 인터뷰 결과 재수강 제도는 학생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성적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책임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미개설된 강좌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론 담당 교수의 사정과 학문적 필요성 등이 언급됐는데요. 행정실은 약 4학기 동안 미개설된 과목이 강사 채용을 통해 다시 열린 사례를 들어 추후 개설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학점은 한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폐강 여부는 해당 과목의 학문적 필요성과 추후 개설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민감한 사안인데요. 장기간 열리지 않는 과목이 폐강 처리조차 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폐강 기준과 재수강 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는데요. 학교는 과목 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사 운영에 대해 학생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송재혁, 그리고 담당의 장수하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권력과 정의.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이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거리였는데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지만 권력 약화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기획에선 권력과 정의, 그리고 부패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작품, 바로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권력자들의 검은 거를 폭로하려다 버려진 한 남자, 정치 깡패 안상구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재벌회장 이강희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맡았지만 중요한 문건을 감추려다 손목이 잘리는 처참한 일을 당하죠. 세월이 흐른 뒤 안상구는 이수를 달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출세를 위해 대형 사건을 잡으려는 검사 우장훈을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손을 잡게 됩니다. 우장훈은 지방대 출신이란 이유로 조직 내부에서 늘 무시당했지만 누구보다 치밀하게 권력자들의 약점을 파헤치려는 검사였습니다. 한편 모든 판을 설계하는 언론인 이강희가 있습니다. 그는 사설과 칼럼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재벌과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글들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권력의 설계자였습니다. 안상구는 잔혹하게 당했던 배신을 되갚기 위해 권력자들의 비밀을 하나둘 드러내며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장훈은 그 증거를 발판 삼아 권력층을 법정에 세우려 하지만 거대 카르텔의 벽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벌과 정치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시 손을 잡고 언론은 사건을 왜곡 보도하며 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려 하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출세와 보신을 위해 우장훈을 배신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안상구와 우장훈은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사적 복수를 꿈꾸는 한 남자와 정의를 좇는 검사의 동맹. 과연 이들은 거대한 카르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정부 조직법 개편안, 수사와 기술 분리해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은 법안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린 이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때론 믿고 때론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문화기획 권력과 정의 지금까지, 제작 김다나, 기술 송재혁, 그리고 담당의 장수하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장수아입니다. 지난 한 주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학교 축구부가 대학 축구 유리그 용인대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30분 우리 학교는 용인대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해 전반전을 0대1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선 우리 학교가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후반 80분 우리 학교 선수들의 연이은 패스 플레이 끝에 김유성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곧이어 81분에 박민서 선수가 연달아 득점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후반부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 덕분에 경희대의 뒷심이 발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늘 오후 3시 전주대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주 화요일 경희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학농구 유리그에서 우리 학교 농구부가 중앙대를 상대로 62대 79로 패했습니다. 1쿼터 초반 우리 학교가 먼저 슛을 넣었지만 이후 중앙대에게 점수를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수들은 득점을 이어나가며 추격을 시도했습니다. 2쿼터에선 연속 득점을 통해 격차를 한 자릿수 차까지 줄였지만 중앙대의 득점으로 격차는 다시 벌어졌습니다. 4쿼터에선 우상현 선수가 연속 득점을 올렸지만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제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48대 58로 패해 6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2학기에 진행되는 4번의 경기 중 2번의 경기를 마쳤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성균관대학교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제3회 펄국 교류전 진화 경기 결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틀간 축구, 야구, e스포츠를 비롯한 5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구에선 3대3 동점인 상황에서 승부치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국제캠퍼스 동아리인 라이온스가 안타를 치며 승리를 가져갔고 서울캠퍼스 동아리인 브레이브스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양 캠퍼스의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교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야구를 비롯한 5종목 모두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이번 교류전을 통해 두 캠퍼스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